등차 수열의 일반항. 되게 좋았어. 자, 책이고. 수열이 숫자의 나열을 의미해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수열을 얘들아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등차란 말에 저기부터 한번 바꾸시죠. 등차. 등차는 이게 한자말입니다. 쌤이 한자를 써주기에는 조금 쌤도 이제 한자적인 지식이 좀 부족해서 한자를 써드릴 수는 없고 의미만 같을 등자에 차이 차자예요. 그래서 같다, 뭐가? 차이가. 그래서 이런 게 등차 수열이에요. 예를 들면 1, 2, 3, 4, 5 수열이야. 이런 게 수열이야, 얘들아. 숫자를 쭉 나열한 게 그냥 수열이야. 근데 얘네들의 차이를 한번 볼래? 이 차이가 얼마니? 한 칸, 1이지. 쌤, 1에서 2 빼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항상 뒤에서 앞을 빼는 거야, 차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거 빼면 하나지. 여기서 이거 빼면 하나지. 여기서 이거 빼면 하나지. 차이가 항상 뭘로 같아? 1로 같다. 그래서 등차라고 하면 차이가 같은 것을 등차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것도 차이가 같을까? 2, 4, 6, 8. 맞겠지? 1, 3, 5, 7. 이런 거 다 등차가 되겠지. 자, 이런 것도 등차일까? 3, 3, 3, 3, 3, 3, 3 이렇게 하는 것도. 차이가 다 똑같니? 똑같네. 뭐로? 0으로. 0으로 똑같다. 그래서 그냥 막연히 숫자를 쭉 나열해서 쓰는 것을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 차이가 같은 숫자들을 나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지요? 이렇게 좋아요. 자, 2번 수열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자, 수열은 소문자를 갖다가 크게 씁니다. 소문자를. 그리고 여기 아래에다가 아래 천자에 n이라고 이렇게 보통 써요. N입니다. A는 크게 써야 되고 N은 조그맣게 써야 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렇게 써야 돼. 앞으로.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냐면 예를 들어 1, 2, 3, 4, 5라는 수열이 가고 있다 라고 하면 자 얘를 첫 번째의 수열의 첫 번째 항이다. 얘를 두 번째 항이다. 얘를 세 번째 항이다. 얘를 네 번째 항이다. 얘를 다섯 번째 항이다 라고 약속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항의 번호가 되는 거고요. 항 번호가 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자연수예요. 나중에 뭐 A0도 그때 뭐 배우겠지만 일단은 다 자연수입니다. 분수 없어요. 네, 무조건 자연수입니다. 그리고 이 AN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열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좀 더 연습해 볼까요? A의 N이 그러면 N이다 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AN이 N이다.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A는 얼마일까요? 1이겠네요. A2는 얼마일까요? 2겠네요. A3은요? 3이겠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질문. 그러면 얘는 등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입니까? 네, 맞습니다. 등차 수열. 차이가 얼마입니까? 1이죠. 차이는 1이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 되십니다. 쉽습니다. 3번. 일반 항. 네, 일반 항. 자, 일반이란 말은 아시죠? 일반이란 말은 아시죠? 항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 뭐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열 번째 항. 걔네들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게 바로 일반 항이에요. 걔네들은요,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샬라 이렇게 써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수열을 보시게 되면 다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반항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몇 개 해볼까요? AN은
n 더하기 1, an은 2n-1, bn은 3n 플러스 4 이런 게 일반항 표현들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보이시면 여러분들은 이런 수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적당히 나열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an이 n 플러스 1이다. 그러면 n에다가 뭐부터 넣어야 돼? 0? 항 번호 무조건 자연수. 그리고 우리가 맨 앞에 있는 항은 이제 첫 번째 항이라고 불러요. 0번째 항은 아직 정의를 안 내려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부터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n이 1일 때부터. 첫 번째 항은 얼마입니까? 2. 두 번째 항은요. 2를 집어넣으면 3, 4, 5 이렇게 땡땡땡 중략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괜찮니?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여러분들 일반항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 n번째는 뭐 나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여기를 an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쉬워요. 쉬워. 1 넣으시면 1, 2 넣으시면 3, 3 넣으시면 5, 7 랄랄랄랄라 2n 마이너스 1 넣으면 7, 2 넣으면 10, 3 넣으면 13, 4 넣으면 16 랄랄랄라 3n 플러스 4 다 쌤이 오늘 갖고 온 예제들은 전부 다 무슨 수열인가요? 등차 수열인가요? 확인하셨습니까? 네, 얘네들을 다 우리는 등차 수열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럼 쟤네들 등차 수열에 그러면 일반항은 뭘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도대체 뭘까? 자, 이제 구조를 탐색하는 거야. 수열이라는 게 있어.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어. 등차 수열은 차이가 다 같은 수열이야. 그리고 일반항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모든 항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식이 일반항이야. 그렇다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 가지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식은 도대체 뭘까? 그 구조를 탐색해 보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등차 수열의 특징은 뭐지? 차이가 같다라는 거야. 그러면 맨 첫 번째 항이 만약에 A라면 두 번째 항은 A에다가 뭔가를 더한 값이겠지.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차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아무거나 더해서 만들면 안 돼. 아까 더했던 녀석을 한 번 더 더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해되니? 그러면 그 다음 항은 또 똑같은 걸 한 번 더 더해야 되겠지? 그렇지. 항상 이 구조를 띌까 안 띌까? 띄겠지? A 값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첫 번째 항이니까. D도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지만 항상 똑같을 거라는 얘기야. 등차 수열은 무조건 이렇게 생겼게 해. 그러면 얘네들이 비로소 n번째 딱 왔을 때 그 식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이 녀석을 우리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볼 수 있겠네. 하하하. 동그라미 안을 채워봅니다. 시간 10초. 저 동그라미 안을 A와 D와 N으로 그거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시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예를 다 들어드렸죠? 뭐. 그치? 그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 그렇지. 하하하. 우하하. 자, 그럼 첫 번째 항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항. 첫 번째 항 있겠죠? 그렇죠. 그 D가 뭐야? 차이잖아, 차이. 차이 D가 몇 번 더해지면 n번째 항이 될까? n번? n-1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n-1번. n-1. 왜요? 첫 번째 항이 없잖아. 첫 번째 항에 D가 없잖아. 두 번째 항부터 D가 한 번 더해지는 거잖아. 그럼 10번째 항이면 몇 번 공차나 더해져? D가 몇 번 더해져? 9번 더해질 거 아니야. 그럼 n번째 항이면 몇 번 더해져?
n-1번 더해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항상 every time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용어를 붙여줍니다. 얘는 이제 첫 번째 항이잖아요. 처음 초라고 해가지고 초항이라고 적어줍니다. 초항. 요 N은요, 아까 항번호, 항수라고 그랬죠? 항번호예요. 얘는 항번호예요. D가 뭐냐면 얘가 바로 차이입니다. 차이. 그런데 공통된 차이. 같은 차이. 그래서 얘는 공차라고 불러요. 공차. 영어로 difference. 발음이 붙죠? difference. 네? differences? difference. differences 이런 거 없잖아. 왜 이거 셀 수가 없잖아. difference. 그지? 무슨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difference. 내미? A는 첫 번째 항. A, B, C, D 할 때 그 A가 있었다. 이게 이름이야. 자, 그러면 저게 먹혀 들어가면 이것도 먹혀 들어가고 이것도 먹혀 들어가고 이것도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보자. 이 차이가 얼마나? 차이가 1이지. D가 얼마나 냐 1이라는 거야. 첫 번째 항 여기 있네. 첫 번째 항 얼마나 A는 2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저 공식에다 한번 넣어보자. 여기에다가 2 넣고 여기에다가 1 넣으면 2 더하기 n-1 곱하기 1이 AN이겠네. 그렇다면 AN은 n 플러스 1이겠네. 맞네. 헐. 한 번 더. 자, 얘 차이가 몇 개니? 3씩 차이 나니? 첫 번째 항이 얼마니? 7이니? 그럼 첫 번째 항이 7이고 차이가 3이니까 7 더하기 n-1 곱하기 3이 bn이겠네. 그럼 3n 플러스 4 맞니 얘들아? 맞네. 그쵸?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무조건 요딴 식으로 우리가 써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관찰해 보십시오. 자, n에 관한 몇 차식입니까? 1차식입니다. 구조를 좀 파악해 두는 거예요. n에 관한 몇 차식? 1차식. 그리고 공차가 n번 더해져, n-1번 더해져, n-1번 더해집니다. 첫 번째 항 존재, 안 존재, 첫 번째 항 존재. 풀어서 쓰면 이것이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콜? 그럼 이제 연습. 연습. 여기냐? 10이냐? 일반항 찾아보세요. 하나만 연습합시다. 일반항. 공차 말고 일반항 쓰라고. 일반항 쓰라고. 마이너스 4n 빼기 6. 네. 맞아요. 그 일반항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숫자의 나열을 보고 일반항을 찾을 수 있으면 오늘 잘 배운 겁니다. 너무 쉽지 않니? 뭘 몰라 이씨. 이거 몰라 이씨. 야 이게 무엇이요? 아무것도 아니지. 쉽죠? D가 0일 수도 있다 없다? 0일 수도 있다. 그래서 숫자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해 볼게.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1차식이에요. 그리고 그 1차식을 1차 함수로 볼 수도 있잖아. 그치? 그 1차항의 개수가 바로 공차야. 1차항의 개수가 공차야. 알겠니? 그리고 n이 없는 상수함수도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셨으면 네, 좋습니다. 2번 풀어보세요. 시작. 쌤, 뭐 쉬운데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세요? 예준이 때문에. 너 자기 안 된다네. 첫째 설명한 거야, 엄마. 원래 이거 15초짜리 수업이야. 이거 15초면 끝나는 거야, 다른 애들은. 상처받았다. 여기 어디 갔다 왔어? 수련회 어디로 갔다 왔어? 계산. 그 괴산? 추웠어요. 이번 주말에 좀 추웠어.
감기 안 걸렸냐? 걸린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정답은 충북 계산입니다. 충북 계산. 정답은 자, 이해되고요. 이해되고요. 얘 2차니까 안 돼요. 2차는 나중에 배워요. 루트니까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뭐야 이거 지수죠? 이거 등비수열 이거 안 배워. 나중에 배워요. 요거 이렇게 해서 이 세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도 풀어볼게요. 첫째 항이 5, 공차가 2. 야, 다 줬다. 첫째 항이 5, 공차가 2. 첫째 항이 5, 공차가 2. D가 2, A가 5. 그러면 일반항 공식이 어떻게 됐었지? AN은 A 플러스 N-1 D. 공식 암기해야 되겠네, 빨리. 그치? 득자수열 잘하고 싶으면 빨리 외워야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A는 얼마? 5. 공짜는 얼마? 2. 자, 정답은 2N 플러스 3. 몇 번째? AN에서 얘들아 이게 수열 표시할 때 이 중괄호도 표시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왜냐면 이제 집합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수열은 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개 있잖아. 그러니까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야. 하나의 숫자면 이게 맞겠지. 하나의 숫자. 근데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괄호 써서 집합 표현을 꼭 해줘야지 정확한 거야. 근데 이제 쌤은 풀다 보면 그냥 이거 중괄호 빼고 쓰기도 많이 한다잉. 이해해 주려. 그지? 학교쌤 이렇게 쓰면 막 따지고 나한테 따지지 마. 그래서 41이니까 얘가 41이 되는 거야. 자, 얘는 얼마? 19. 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한 장 넘겨보시고 네 문제나 있는데 쌤은 3번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나머지 3개는 니네가 푸시면 돼요. 자, 등차 수열 AN에서 2항이 10, 5항이 43일 때 758은 몇 항이냐? 그러면 천천히 A2가 10, 그 다음에 A5가 43. 한번 보세요. 처음 듣는 친구들은 보는 게 좋아. 그러면 A2는 10이잖아. 그러면 A2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하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첫 번째 항을 이제 1을 보통 빼고 써. 귀찮아. 그럼 이제 첫 번째 식이 나온 거야. 자, 미지수 몇 개냐면 2개야. 그래서 식을 하나 더 준 거야. 이렇게 하라고. 연립해서 풀라. 그러면 A5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A 플러스 5D, 4D. 4D라고 써야 돼. 왜? 다섯 번째 항이면 N-1. 머릿속에 꼭 박아놔. N-1이야. 4D가 43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연립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몇 빼면 예서의 좀 자신 있는 표정은 뭐지? 수열은 잘한다 이건가? D는 12. 갈수록 어려워져요. 잘 들으셔야 돼. 11이 넘어가면 A는 얼마니? 마이너스 1인가요? 네.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AN을 다시 구하고요. A를 다시 구하면 얼마? 마이너스 1에다가 N-1에 11. 이게 1만 원이지. 다시 써주면 11에 마이너스 12. 그게 얼마다? 750. 그럼 11이라는 게 맞아? 너 잘하고 있니? 700. 70? 와우. 70번째 아니에요. 4번이 되겠고요. 자, 팁 하나 알려드리면, 자, 일로 와보세요. 자, 이제 등차수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이런 종목 진짜 많이 주거든? 근데 내가 공차만 빨리 구하고 싶어, 공차만. 그럴 때는 두 식을 그냥 빼버리는 거야, 이렇게. 다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뺐어. 그럼 공차가 3개 오는 거거든. 됐니?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면 33이니까 D는 11이야. 그래서 공차를 내가 빨리 구하고 싶으면 두 개의 조건에서 차이를 구해서 그게 공차가 몇 번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된다 해요. A의 P, 그 다음에 A의 Q가 이렇게 있을 때 공차를 찾고 싶으면 Q-P D를 하라는 거예요. 4번 빼기 3번. 이렇게 하시면 D를 금방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써놓으면 내가 헷갈리니까 쓰지 말고 그냥 이런 상황이 있어 그럼 빼. 그럼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이잖아. 그럼 공차가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겠지? 그럼 여기서 이거 빼.
그러면 그걸 3으로 나눠. 공차가 바로 튀어나옵니다. 공차 빨리 찾으면 문제 풀 때 좀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 시간 2분 드릴게요. 6번까지 빨리 푸세요.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요약이 끝났습니다. 등차 수열이란 이런 것이다. 일반항은 이렇게 보라. 1교시는 유형 4개는 못할 것 같고 한 3개 정도만 해봅시다. 그러면 5번에 뭐 비율 이런 거 비례식 못 푸는 사람 없겠지? 4번에 혹시 로그 계산 잘 안 되니? 243은 3의 5승이란다. 9는 3의 제곱이란다. 설마 로그 계산. 이번에는 통나무지. 자, 이제 다음 유형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건데 개념 정리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조건은 무조건 2개가 있어야 돼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일반항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조건은 2개가 있어야 돼요. 왜? A랑 D를 우리는 구해야 되니까. 무조건 A하고 D에 관련된 조건이 2개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돼.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주어져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A2하고 만약에 A5가 같다라고 하면 얘들아 이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 수열에서는 무조건이야. 수열에서는 무조건 이거야. 왜일까? 물론 0.001%의 가능성은 존재해. 모든 숫자가 다 똑같은 것도 수열이라고 했지. 3333333333 이것도 수열이라고 했지. 근데 그런 게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시험에 안 나오겠지. 그러면 똑같은 항이 반복되는 그런 수열은 안 낼 거란 말이야. 너무 쉬우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항의 숫자랑 다섯 번째 항의 숫자가 같다라는 것은 같은 부호로서는 같다? 그건 아닐 거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무조건 나오잖아? 그러면 얘랑 부호가 무조건 다르다라고 그 수열에서 그렇게 풀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 좀 기억해 두세요.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한쪽은 그대로 풀고 한쪽은 무조건 마이너스 달고 풀도록 하여라. 알겠느뇨? 이런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 일반항 구하기는 뭐 알고 계시니까요. 이거는 그냥 써놓고요. A에는 한 번 더 마이너스. 이게 이제 개념 요약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지 한번 두 문제 정도 쌤이랑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7번입니다. 이 문제 되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RPM도 있을 거고 여기 셀에도 있을 거예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의 두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은 절대값이 같고 아유씨 부호가 반대까지 알려줬네. 너무 친절. 그죠? 그러면 A2랑 A6이 이렇다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럼 A2는 A 더하기 D라고 쓰면 되겠고 A6은 A 플러스 5D라고 쓰면 된다 이 말입니다. 숫자를 하나 안 바꿨네요. 첫 번째는 얼마라고 알려줬습니까? 마이너스 6. 얘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따라서 마이너스 6 플러스 D에 6 마이너스 5D가 됩니다. 6D가 12가 되므로 D는 2가 된다. 첫 번째는 나왔고 D 나왔으니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에는 공식 딱 외웠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10번째 항 구하라고 해서 10 넣으면은 20에서 8 빼면 12가 정답이에요. 12가 답이에요. 자, 다른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어차피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라고? 등차는 1차 함수라며. 기울기가 뭐라고? 공차야. 공차가 기울기야, 공차. 그러면 봐봐, 바로 구해볼게. 공차가 얼마라고? 2? 초항이 얼마야? 마이너스 6이야? 그러면 이 공식에 안 넣고 봐봐, AN은 공차가 얼마라고? 2. 2야. 됐니? 그 다음에 상수함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첫 번째에 얼마라고 써있어? 마이너스 6이지? 자, 1을 빨리 넣어 여기다가. 얼마야? 2지. 근데 마이너스 6이 돼야 되지? 마이너스 8. 됐니? 속도감 있게. 이거 훨씬 빠르다. 연습 좀 해? 어려운 거 아니야. 좀 빨리 하려고 하는 거야. D가 3이야. A가 17이야. 자, 3초 컷이거든. 일반화. 시작. 고블린이다, 씨. 자, A는 3에 플러스 14. 돼, 이거? 좀 빨리 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 왜? 1 집어넣으면 17 나오니까. 이거 훨씬 빨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방법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1차 함수와의 관계성을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그럼 나중에 뭐로 나온다는 얘기야? 등차수열. 1차 함수화돼서 도형적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미리부터 인지하고 계시라는 얘기야.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9번 가겠습니다. 8번은 완전 똑같은 문제라. 자, 또 하나.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지? 등차가 뭐라고 그랬지? 등차가 뭐라고 했어? 차이가 뭐하다? 차이가 같다는 얘기지? 그럼 등차 수열 문제는 자, 뭐를 많이 이용하냐면 자, 이거 적어놔. 변변. 근데 변변 더하기 변변 빼기 변변 곱하기 변변 나누기 이거 들어봤지? 변변 빼기. 변변 빼기를 꽤 많이 할 거예요. 등비 수열은 저게 안 돼요. 근데 등차 수열은 변변 빼서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여기 몇 개 있어? 항이? 3개 있어? 1, 2, 3이야? 여기 몇 개 있어? 3개 있어? 구조가 좀 비슷하지 않니? 그럼 이제 봐봐. 이제 조금 처음 배운 친구들이 이렇게 한다고.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나는 야 잘하지롱. 자, A3 A 더하기 3D 아싸 A 더하기 4D 난 너무 잘해. A 더하기 5D거든. 따이야. 그럼 3A 더하기 3D는 얼마야? 마이너스 20. 나는 약분도 할 줄 알지롱. 예르야. 자, 그 다음에는 3A. 이거 플러스 몇 D야? 이게 12D. 48이니까 나는 약분도 할 줄 알지롱. 이렇게 한 다음에 천천히 기억력해서 풀어도 돼. 그치? 근데 너무 빡세잖아. 그치? 이때 그냥 이 식에서 이 식을 그냥 한번 빼보자. 그런 이제 구조적인 어떤 개념을 좀 가져가 보자는 얘기야. 덩어리체로 한번 보자라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A4에서 A1 빼면 되지. 그러면 공차가 몇 개 생겨? 3개 생기지. 3D. 됐니? A5에서 A2 빼봐. 3D. A6에서 A3 빼봐. 3D. 3D? 9D네, 9D. 9D가 얼마야? 48에서 24 빼면 70이 아니야? D가 엄청 빨리 나온다. D가 엄청 빨리 나온다.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잖아. D를 빨리 구했잖아. 그럼 D를 알면 이거 하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마이너스 24였잖아. 그러면 여기 A 플러스 A고 A 플러스 B고 A 플러스 1이니까 3A 더하기 3D 아니야. 그럼 요식 하나만 D를 8 넣고 계산하면 A가 벌써 나와버리잖아. 이거보다 조금 빠르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고, 만약에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공차에 관련된 질문이었다면 이미 답은 나온 거야. 이미 답은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건이 주어졌을 때 등차 수열을 조금 빠르게 깨부실 수 있는 방법은 덩어리로 한번 변변 빼기를 해보거라. 됐지요? D가 8이. 8이 24 넘어가면 A는 얼마?
마이너스 16. 그러면 자 D가 8이고 A가 마이너스 16이지. 자 1번 갑니다. A에는 8에 니 마이너스 24죠. 그 값이 100보다 처음으로 커지는 한 8에는 124, N은 8, 1은 8, 8, 5, 40, 85.5. 얘는 85.6, 85.7인가? 85.8? 어? 등호없네? 85.5? 어? 얼마로 해야 돼? 85.5니까 85.6? 85.7? 85.5? 86? 왜? 오? 86 맞아? 아, 16. 16이야. 왜 저기는 답이 안 되지? 아까 첫 시간에 처음에 얘기해드렸죠? N은 그냥 자연수야. 수열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하지. 첫 번째 항 1.5번째 항 이렇게 얘기 안 한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항 번호는 항상 뭐다? 자연수다. 그래서 N은 항상 자연수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말이 안 써 있어도 자연수야. 수열만큼은 자연수야. 다른 데선 써 있어야 되잖아. 지수로그에서는 N이 자연수로 줘야 되잖아. 여기선 자연수로 안 줍니다. 그냥 항 번호는 무조건 자연수인 거야.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유형이고 정리하십시오. 8번 빨리 풀어보세요. 정리 시간 1분 드릴게요. 질문 있습니까 혹시? 유형 2번까지 끝났고요. 유형 3번 준비해 주시면. 다원이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일반항 구하실 때 이 방법, 빠른 방법 써주세요. 그래, 좀 더 빨라. 쌤, 오늘 저 처음 배워가지고 그냥 공식대로 할게요. 이 친구들은 인정합니다. 네, 공식대로 하셔도 되고. 야, 근데 니네 대수 진짜 처음 배우냐? 와, 니네 성이 진짜 높구나. 니 2학기 때 잘해라. 무조건 다 잘하고 있지? 고함수 이제 들어갔어? 상수함수 미분하면 뭐야? 오. 곱미분 배웠어 안 배웠어? 곱미분 안 배웠어 아직? fx 곱하기 gx 저 미분하면 어떻게 돼? 진우주 f 곱하기 g 너가 진우주야 임마? 진우주한테 물어봤어. 제 질문 한번 던져줘야 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복수 안 하면 저렇게 된다고. 그래, F 프라임 G 이거야? 아니 왜 이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우주야 이거 맞지? 아니 미분은 미분하고 곱하고 미분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이거랑 이거랑 같은 식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대? 이거는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이거는?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지현아 이거 맞는 거 아니야? 이거 되지? 이거 안 돼 이거? 오늘 이거 되지? 안 돼. 이거 안 돼. 조심해. 이거 안 돼. 우주 봐라. 이거 하면 뭐 하냐 저거. 여기서 오늘 갑니다. 두수 사이에 등차수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두수 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문제를 좀 이렇게 조작을 해요. A라는 숫자를 주고요, B라는 숫자를 줍니다. 이제 맨 앞에 숫자 하나 주고 맨 뒤에 숫자 하나 주고요. 이 안에 n 개의 항을 집어넣어요. B1, B2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n 개.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제 주장을 하냐면 이 전체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조건을 이렇게 줍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초점은 너무 간단해요. 우리는 결국
등차 수열에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표예요. 이게 수열을 배우는 목표거든요. 지구의 암석을 막 이렇게 공부를 해놔요. 암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이게? 지구학 배운 친구들. 암석이 엄청 많죠? 근데 암석 이전에 걔네들이 이제 광물이라고 합니다. 광물. 그래서 광물을 몇 개를 조합해서 암석이 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게 지구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구의 특성. 우주선을 쏩니다. 화성을 가요. 화성에서 자료, 재료 이런 것들을 채취합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얘랑 얘를 뭐 해요? 비교를 해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여기 있는 광물과 여기 있는 광물이 90% 일치한다. 그럼 우리의 지각과 화성의 지각이 비슷하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수열도 똑같습니다. 수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몇 개 없어요. A1이 1이라는 거예요. A2가 3이라는 거예요. A3은 5라는 것만 알아요. 이게 지구에 있는 자료들이란 말이지. 그치?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어떤 규칙이 뭔지 등차라는 규칙을 발견했어요. 먼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면 A의 2026은 뭘까? 이게 수열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다 미래를 위한 거예요. 현재를 위한 건 없어요. 현재를 위해서 내가 공부하니? 공부는 하기 싫잖아. 왜? 현재를 위한 게 아니야. 즐긴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걸 배움으로써 먼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공부 잘해놔야 돼. 나중에 이제 선택의 기로에 분명히 들어서게 될 거야. 성균관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갈까? 켄트를 갈까? 켄트는 저 광주에 있는 그 KT에서 만든 한정공대라는 곳이 어디 갈래? 성균관대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를 하면 삼성 바로 들어가면 켄트 나오면 거기는 이제 개 좋은 게 뭐냐면 학비가 전액 공짜고 생활비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대학원도 무료고 개 좋아요. 한정공대. 근데 바로 취업을 할 게 아닙니다. 여기 공부 좀 연구를 더 해야지. 어디 갈래? 안전 어디 갈래? 지금 니네 당장 선택해봐라 하면 선택 못해요. 왜?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해봐. 그럼 나중에 그걸 선택의 기로에서 그나마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작더라도 그나마 나를 위한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공부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부를 안 해놓으면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아무거나 선택한다. 에이씨 아무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나중에 후회한다. 알겠니? 나중에 주식을 살 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민하다가 공부를 많이 해놨으면 당연히 이거 사야지. 쫙 올라가. 어쨌거나 A의 2026을 우리는 예측해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세 개만 가지고 일반항을 찾게 되면 일반항이 뭐야? 미래지. 그 n에다가 미래를 집어넣으면 미래가 나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수열의 목적은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n번째 항을 구하는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n번째 항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 따라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초항이나 공차를 알아야 하므로 이 식에서 우리는 공차를 추적해내야 하고 그 다음에 초항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초항은 이미 알려져 있죠? 초항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차만 잘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n개였죠? 잘 읽어보시면 여기까지만 n개예요. 두 개가 더 있으니까 n 플러스 2개라고 하셔야 돼요. 적어보시고요. 항의 개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서 잘 안 보이죠? 자, 공차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A라는 숫자가 B라는 숫자는 A라는 숫자를 초항으로 하고 항이 n 플러스 1개가 되면 D 이렇게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2번에서 우리는 D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n 플러스 1분의 B 마이너스 1. 그래서 뭐 이거를 하나의 공식처럼 조금 외워달라 이런 얘기인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느낌, 이런 상황 파악
항의 개수가 몇 개고 맨 마지막 항을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 플러스 1개를 더해서 만들었고 그러므로 공차는 이러이러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개념 정리고요. 자, 쌤이 역시 또 일단 하나를 먼저 풀어볼게요. 10번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그러면 얘하고 다 등차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 b까지 가려면 공차를 몇 개를 넣어야 될까? n-1개일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 n 빼기 1이 아니라 n 더하기 이걸 주의하는 거예요. 항의 개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니네가 이제 여기에만 자꾸 이렇게 몰두하다 보니까 n개만 있는 줄 안단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10번 갑니다. 1과 10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1, A1, A2, 땡땡땡, AN, 100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할 때 밑줄 등차 다음 중 이 수열의 공차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슨 소리야? 에이 모르겠다. 그럼 쌤이 하라는 거지. 자, 1번 항의 개수가 몇 개지? 항수는 n 더하기 2개. 그럼 2번 10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지? 1에다 공차를 n 더하기 1이 더하면 되잖아. 3번 그렇다면 공차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n 플러스 1분의 99로 표현할 수 있네. 그리고 n은 항상 자연수라. 그럼 이 모양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분수 형태를 찾으면 그게 바로 답이겠네요. 근데 답이 뻔하죠. 분자를 보시면 99 아닙니까? 99 아닙니까? 99. 그럼 99의 소인수 중에 분자가 있어야 되겠죠? 7 있습니까? 없잖아요. 7 같은 건 안 돼. 8 있습니까? 8? 여기 지금 짝수 못 들어가잖아요. 분자 99로 소인수 분해해보십시오. 되나요? 안 되나요? n은 자연수니까 뭐 아무나 쓸 거야. 10 만들 수 없고 6도 못 만들었으니까 답은 그냥 4번이 돼. 이런 식의 불편한 문제가 나와요. 좀 짜증나죠? 뭔가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해서 이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얘네들 아마 여러분 하나씩 넣을 거예요. 하나씩 넣어가지고 저거씩 찾으려고 막 할 거라고요. 시간 다 낭비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등차수 일반을 찾기 위해서 A하고 D를 찾아야 되는데 A는 이미 알려져 있어. D를 구할 거야. D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된다. 추적해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특이한 문제다. 자, 11번 너무 쉬워요. 자, 12번 이것까지 풀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12번 시작! 승찬 이해되니? 예지 잘하고 있니? 이번에 한번 손 좀 올리자. (4와 16) 사이에 n개 16과 4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등차수를 만들어요. 그럼 얘들아 이거 다 등차다.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지. God bless you. 16은 4 n 플러스 1일 d 이렇게 쓰면 돼. 그 다음에 40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16 플러스 n 플러스 1 둘 다 있고 또는 뭐도 있지? 4 플러스 m 더하기 n 더하기 여기
몇 개 있는 거 항의 총. 이거 헷갈린단 말이야. 전체 항수를 써놔 이렇게. 전체 항수가 몇 개야? m개? 아니요. n개야? 아니요. m 더하기 n 더하기 3개. 이걸 적어놨으면 이 친구는 좀 현명한 친구예요. 여기 좀 헷갈리거든 솔직히. 1인지 2인지. 헷갈리지 않아요 여기? 안 헷갈려? 오, 알죠? 하면 되잖아, 내려가. 답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누구누구 열릴 거야? 이렇게 두 개를 해도 돼. 이렇게 두 개를 해도 돼. 뭐 아무거나 해. 알겠니? 어떻게 정리하면 돼? D로 정리하면 되잖아, D. 쌤이 아까 전에 3번에 항상 D로 정리를 했잖아. D가 얼마야? M 더하기 1분의 10이 아니에요? 이거 D로 정리하면 얼마야? M 플러스 1분의 24 아니야? 그럼 얘랑 얘랑 갖다 이렇게 쓰면 되죠. 싹싹 M 더하기 1은 2M 더하기 2가 돼서 M은 2M 더하기 1이야.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신 다음에 계산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빼고 항의 개수 전체로 나눠주시면 공차가 나온다는 거. 됐니?